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옛날에는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리에서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속냐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솔라나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러티브가 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200만원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져 있지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럼프 일가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 60에서 70%가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 일가에서 찍어내고 있는 USD1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두 가지 체인망 위에, 두 가지 기찻길망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요. 그만큼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채택이 돼서 점유율 60%를 이루고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나 또한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비들 펀드를 통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시크릿타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RWA 섹터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퍼드성 뉴스, 일부러 이더리움을 누르고 있는 듯한, 솔라나에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더더욱 펀더멘탈에 집중하셔서 이더리움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LUSD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두 가지 기찻길 위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당연히 리플사에서 찍어낸 거기 때문에 리플 원장, XRP 레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들도 이미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이제 테더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급 준비율 자체가 달러, 미 국채가 아니라 약간 30% 정도의 포션을 귀금속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중국 기반의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에 반해서 USDC라든지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트럼프 일가가 만들어낸 USD1 코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법안과 함께 발맞춰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이 USDC나 RLUSD나 USD1 같은 코인 어떤 기찻길 망 위에서 올라가져 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옛날에는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리플의 또 속냐라는 약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에서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속냐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더리움이 솔라나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러티브가 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지금 R&D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면에서 점점 탁월성을 가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블랙록이 선택한 비들 펀드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그만큼 많이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탈릭 부테린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한 건 맞지만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업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컨센시스 기술 회사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 망을 이미 깔고 있고 이미 이더리움 라이즈를 통해서 마케팅적으로도 계속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또 그 컨센시스의 뒷배를 보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자금이라든지 애니모카 브랜즈의 자금이라든지 HSBC,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기관의 채택은 받았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같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SDS라든지 한화 시스템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이더리움 망을 쓰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는 전혀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채택을 받으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많은 그런 스마트 컨트랙, 디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직 미국에서는 CBDC를 좀 반대하고 네거티브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써 굉장히 또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프로젝트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주최한 것보다는 그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 거기는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굉장히 그 은행권의 금융 엘리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과거부터 BIS라든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CBDC 시장이 올 수밖에 없게끔 많은 아젠다 회의와 프로젝트, 핀테크 논문을 낸 바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의제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통해서 결제를 현대화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모잘루프 재단이 나오면서 2030년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끼리의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대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플과 함께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과거부터 하고 있었고 연준 같은 경우도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보고서를 냈고 그 참여 기간 안에 역시나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조만간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공존하는 시대가 7월 중순자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블록체인망이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이 분할 매수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활용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이제 업비트 같은 데도 코인 모으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넣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XRP 투자할 때 많은 퍼드성 뉴스가 항상 동반되고 지금 현재 관세 정책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 뭔가 가격이 눌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리플 회사의 초기 투자자라든지 XRP 레저가 어떤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국경간 결제 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위프트 망의 대체가 되고 그 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력들과의 그런 유착관계와 펀더멘탈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방법이다. 이 부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 XRP에 대한 중요한 호재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100%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일단 그 SEC 차기 위원장 폴 애킨스가 완전히 인준이 끝나가지고 서명까지 받아서 취임하는 시기를 지금 한 5월 초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블랙록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올해 연말까지 승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IPO 시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들의 인간 지표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순간 가격이 너무나 펌핑이 돼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딱 봤는데 1등, 2등이 뭐 카카오톡이나 뭐 구글 이런 게 아니라 업비트나 빗썸이 1, 2등에 올라와 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탐욕을 좀 절제하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만 보더라도 미국의 1등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거든요. 지금 현재는 100위권 밖에 있어요. 한 180위권, 200위권에 있는데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붐이 일었을 때, 크립토 붐이 일었을 때 그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가 탑10 안으로, 탑5 안으로 심지어 넘버 1, 1등까지 올라온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 지표,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것 또한 리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기관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인 투자 허용 가닥이도 잡히고 있고, 한국은행을 필두로 한 프로젝트 한강이죠. CBDC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과도기 시점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리플 XRP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는 제2의 세계 중비통화, 제2의 기축통화까지 노릴 수 있는 포텐셜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져가시는 가치, 비전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청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상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이제 4년마다 한 번 있고, 지금 이제 4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지나고 있거든요. 작년 4월달, 2024년 4월이 바로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였습니다. 그 반감기 사이클이 정말 또 드라마틱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시기와 맞물리고, 금리 사이클이죠. 이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그 연준이 돈을 푸는 주기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사이클과 비슷한 그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양털 깎기 한 이후에 부의 바구니를 확장시키는 그 시기랑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기랑 딱 연관성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가 있던 해 다음 해의 1분기는 역사적으로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굉장히 힘든 1분기를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반감기 사이클이 완전히 깨졌다기보다는 더더욱 법과 제도화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매크로 환경과 커플링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2분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고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면 좀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 결국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약달러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이 온전하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시장과 함께 커플링 되면서 지금 현재 실물 금액 사상 최대치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머지않아서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순환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사이클도 반드시 올해 안에 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물 ETF가 뚫리게 되면 현재는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이 돼서 많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이런 어떤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의 ETF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쪽에 기관의 자금, 그런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뚫린다. 그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기 자체는 저는 올해를 좀 턴키하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일단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올해 4분기까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힌트를 좀 제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ETF가 승인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은 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솔라나나 에이다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미국 기준의 메이드 인 USA 코인들은 앞으로 트럼프가 또한 굉장히 코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ETF가 뚫리게 되면 더더욱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XRP, 리플 둘 다 병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리플 하나만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좀 포트폴리오 분산화하면서 이렇게 좀 병렬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온전한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매김이 돼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히 이 자리매김을 완료했다,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현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 폰지 사기라고 일컬었지만 지금 현재는 새로운 금으로서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고,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JP모건의 수장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하나의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으로서 우리가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반드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백서를 미루어 봤을 때 이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결제를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람 대 사람 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안을 파보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블록 크기 하나당 1M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리플 XRP라는 코인이고,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서 정말 금융망을 바꿀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이 사실상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보다는 XRP 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리고 앞으로 CBDC 세상이 오게 됐을 때 점점 이제 통제권 세상으로, 중앙화된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탈중앙화된 비트코인보다는 중앙화된,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XRP를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금융 엘리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접근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병렬적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R&D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거든요.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IBM을 기반으로 한 원천 기술 또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정말 슈퍼컴퓨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양자 컴퓨터 기술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암호를 해독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화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인 퀀텀 비트, 우리가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윌로우가 가지고 있는 큐비트 숫자가 한 100 초반대 정도 돼요. 한 103에서 10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퀀텀 비트의 수, 큐비트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많게는 3천만 개까지 필요하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물리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10년, 20년 뒤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고 이 크립토 생태계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 기술과 이 크립토 생태계, 블록체인에 대한 R&D가 같이 병렬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더욱 이 크립토 생태계와 AI 생태계가 붐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생태계가 점점 준비되게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fit 21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 친화 법안이거든요.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것이고, SEC의 권한을 CFTC 쪽으로,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법안들이 점점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CFTC의 위원장이라든지 SEC 위원장 폴 애킨스, 브라이언 콘텐츠로 완전히 바뀔 준비가 완료가 되어지고 있고, FDIC나 통화감독청 역시 수장이 바뀌면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반드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지금 CBDC 파일럿 테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홈쇼핑 결제를 할 때 핸드폰에 QR코드만 보여주더라도 블록체인을 통해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후에 그 CBDC 세상이 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발자취, 올해가 그 원년, 기준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과도기를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첫 번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는 서클과 같은 그런 회사,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IPO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에 있어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ETF와 암호화폐 회사들의 기업 공개 시점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또 투자 매도 타이밍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